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홀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이는 5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의외로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무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주 작은 말투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소한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관계를 맺을 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소한 약속을 쉽게 깨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킨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자주 반복되는 약속 취소가 사람을 얼마나 깊이 지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지인과 매주 만나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거의 매번 당일이 되어서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해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 아무 때나 취소해도 괜찮은 약속 정도로 여겨진다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스스로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양의 현인들도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상대를 소홀히 여긴다는 명백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반복되는 무책임한 약속 취소나 무심한 태도를 경험하셨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가볍게 흘려버리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거나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건 별거 아니야. 다들 그런 거지 뭐 같은 식으로 내 감정이나 고민을 무의미하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진지하게 인지하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자꾸 끊고 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면 그는 분명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이야기는 가볍게 들어도 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내 깊은 마음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의 귀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옛말처럼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농담거리나 희화의 소재로 삼는 행위입니다. 가령 사람 많은 자리에서 얘는 원래 눈치가 없어서 그래 라든지 이 친구는 맨날 뭘 놓고 다닌다니까 같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벼운 존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내에서 분위기를 띄운다며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쾌한 농담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는 발언이 계속된다면 그건 더 이상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농담 속에 깃든 무시를 외면하려 했겠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가벼운 말이라도 존엄을 해치는 순간 농담은 폭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에 억지로 웃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내가 분명히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나를 탓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불편한 행동이나 말을 볼 때 대체로 지레 걱정부터 합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용기를 내어 나는 그런 행동이 불편하고 속이 상해라고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아유, 그걸로 뭘 그래? 넌 너무 민감해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감정을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는 농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 문제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마음이 있었다면 불편하다는 표현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불편함을 제대로 전달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이 비난뿐이라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항상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관계가 당연시되는 상황입니다. 사람 사이의 양보와 배려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가 매번 당신에게 가사나 심부름 같은 일을 떠넘기면서 감사를 표하거나 미안함을 전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내가 기꺼이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편리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분노나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지? 라는 의문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오면 이미 그 관계는 깊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자에게 세상은 낮게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작은 약속을 자주 깨는 행동,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태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희화하거나 낮추는 발언, 내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무시하거나 오히려 날 비난하는 태도, 항상 내가 희생하는 구조가 고착된 관계. 이런 상황을 감지했다면 그 관계를 재검토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잠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안정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방이 이를 존중한다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내 곁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겁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가치 있게 여겨야만 누구도 나를 귀하게 봅니다. 관계란 나눔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한쪽이 기울어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듣는 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부디 이 내용을 통해 더 이상 나를 낮추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통과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